국내 축구 현장 이슈 직접 취재해서 소개해드립니다. 트랜스퍼 H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김성진입니다. 동남아시아 축구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리고 네. 베트남 축구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박항서 감독이 이제 2023년 1월 현재 계약 기간이 끝나면 베트남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네. 조금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네, 저도 굉장히 좀 그 에이전트 쪽에서 이제 발표 자료를 보고 좀 깜짝 놀랐고요. 이게 박항서 감독이 그만둘 거라는 이제 분위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더 길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양측이 결별할 이유도 없었고, 네. 박항서 감독이 성적이 최근에 안 좋았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별 사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 1월이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딱 그 계약까지만 지키고 이제 양측이 아름답게 헤어지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박항서 감독이 워낙에 성과를 잘 냈고 네. 또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게 다음 월드컵 2026년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은 그렇죠. 그 월드컵이 48개국이 본선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동남아시아 팀 특히 최종 예선에 이번에 진출했던 네. 베트남의 성적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이제 본선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월드컵까지 노릴 수 있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박항서 감독이 온대로 베트남 축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이제 베트남 축구협회에서도 이제 동아시아 이 3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인물인데 박항서 감독이 또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헤어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좀 과정 좀 소개해 주시죠. 베트남 쪽에서 먼저 얘기한 건지 아니면 박항서 감독 쪽에서 네. 좀 얘기한 건지. 네, 박항서 감독이 먼저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발표 나기 전 한 2주 정도 전에 근데 생각은 그 전부터겠죠. 본인의 이제 계약과 관련된 이제 여러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베트남 축구협회는 당연히 이제 내년 1월이 만료니까 연장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항서 감독이 이제 고민 끝에 이제 주위 사람들하고도 또 논의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한 2주 정도 전에 이제 베트남 축구협회 계약은 더 이상 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합시다. 내가 지금 이제 좋을 때 떠나는 거, 이 상황에서 떠나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판단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베트남 축구협회도 박항서 감독의 그런 의사를 존중을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계약 만료가 되는 걸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고 2023 아시안컵 본선도 진출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이 대회가 내년 여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최소한 내년 겨울 혹은 2024년 1월 달에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박항서 감독 없이 치러야 되는데 그렇다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 감독으로 치르게 될 마지막 대회는 어떤 대회인가요? 네, 이제 올해 12월부터 이제 내년 1월 요 사이에 이제 열리는 이제 미쯔비시컵이라고 있죠. 네, 네. 스즈키컵이 이제 스폰서가 바뀐 거죠. 예, 미쯔비시컵. 그 동남아시아 예. 대륙 챔피언컵. 네, 그 대회가 이제 박항서 감독 이제 마지막 대회가 이제 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박항서 감독도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또 우승을 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박항서 감독이 이 과거 스즈키컵이었던 AFF 챔피언십에서 이제 2018년에 이제 우승을 했었는데 그 외에도 좀 냈던 성과들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박항서 감독이 이제 2017년에 베트남 축구협회랑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베트남 이제 A 대표팀 그리고 23세 대표팀 두 대표팀을 겸임을 했죠. 예. 이제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23세 대표팀을 이끌고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U23 아시안컵 준우승 예. 눈 내리는 날에 그렇죠. 예, 예. 굉장히 감동적인 경기였죠. 저도 이제 그 라이브로 봤었는데 그거 준우승을 시작으로 이제 그해 이제 아시안 게임 자카르타 팔레모 아시안 게임 4위 그리고 또 2019년, 2021년에는 그 동남아시안 게임이라고 예. 이제 우리 그 아시안 게임의 이제 동남아시아판 예. 이거 굉장히 동남아시아에서 중요하게 그죠. 생각한다더라고요. 이거를 2대회 연속 이제 또 금메달 이렇게 이제 23세 대표팀으로는 이제 그런 성과를 냈고요. 국가대표팀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스즈키컵, 이제 미쯔비시컵 우승을 2018년에 했었고 또 2019년에는 이제 아시안컵 8강. 어떻게 일본하고도 굉장히 접전이었죠. 그렇죠. 1대0으로 졌었죠. 네,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경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에 그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 최종 예선 진출, 베트남 역사상 처음으로 최종 예선 진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성적을 놓고 보면 이게 베트남 성적이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동아시아권 팀 한중일 정도가 나오는 성적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대회 이제 그런 레벨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걸 이제 레벨의 생각을 이제 빼고 이제 대회 우승과 준우승 이런 것만 하면 사실 그 맞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높은 성과고 베트남 축구
거기다가 이제 베트남이 이제 사실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제 뭐 태국보다는 좀 이제 네. 항상 아래로 이제 생각이 됐었는데 그 태국을 이제 이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동남아시아의 이제 대표 축구 강국으로 이제 부상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박항서 감독이 이제 지난 5년 동안 만든 결과죠. 실제로 이게 축구적인 역할뿐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한테 이 박항서 감독이 가진 존재감이 좀 한국에 대한 또 좋은 이미지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사실 뭐 베트남이 우리 이제 또 과거에 굉장히 이제 올라가면은 그 예. 베트남 전쟁부터 예. 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한국과는 이제 좋은 이미지면서도 또 안 좋은 이미지 예. 뭐 이런 이제 좀 복합적인 이제 관계가 있었는데 박항서 감독이 이제 베트남 축구에서 굉장히 이제 성과를 내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어졌죠. 그래서 뭐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이제 민간 외교관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박항서 감독의 그 베트남 내 입지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 변화도 박항서 감독 덕분이지 않을까 봅니다. 실제로 박항서 감독의 활약 때문에, 뭐 활약 덕분에 많은 한국인 지도자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일자리를 또 얻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공호경 감독 현재 23세 네. 대표팀을 이제 맡고 있는 베트남 23세 대표팀을 맡고 있는 공호 감독이 이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박항서 감독의 활약으로 베트남 이제 프로팀들 지도자로도 가고 또 그 베트남에서의 그 한국인 지도자들이 이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성공을 하니까 이제 다른 동남아시아 네. 국가들도 한국인 지도자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서 뭐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도 갔고 또 싱가포르 팀으로는 이제 김동 감독이 이제 취임을 했었죠. 프로팀이에요. 예, 네. 프로팀에. 그렇게 이제 좀 그 주위에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한국인 지도자를 맡기면은 우리 축구 실력이 오른다. 이런 이제 효과가 있었죠. 이게 또 상반되게 일본 지도자들이 또 동남아시아에 좀 많이 진출했는데 일본 지도자들이 맡은 팀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네. 성적이 안 좋았어요. 이제 그런 이제 차이가 또 생기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한국인 지도자를 선호하는 이제 계기가 됐는데 이제 그게 다 박항서 감독 덕분이죠. 예, 실제로 말레이시아 대표팀도 대한축구협회의 이제 디렉터였던 네. 김판곤 감독을 선임을 했었고, 뭐 태국 같은 경우도 새 감독을 선임할 때마다 한국 감독들을 후보에 네. 올렸었고, 실제로 최근까지도 우리도 한국 감독 그렇죠. 선임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베트남 대표팀에 이제 박항서 감독이 떠난 이후 누구를 좀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할 건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효근 감독도 지난 그 23세 아시안컵에서 잘했기 때문에 네. 평가가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뭐 공효 감독이 겸임을 할 수도 있겠죠. 일단 뭐 당장 이제 그 다음 일정이 이제 임박한데 뭐 대체자가 없다면은 이제 공효 감독이 이제 임시로 겸임을 시킬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또 다른 한국인 지도자를 통해서 또 박항서 감독 효과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히딩크 감독 덕분에 굉장히 축구 발전을 이룬 뒤로 네덜란드 그렇죠. 많이 지도자들이 맞죠. 계속 왔었죠. 예. 네. 그거와 이제 비슷한 이제 사례가 될 수도 있죠. 혹은 이제 뭐 아예 이제 그 정책을 바꿔서 뭐 다른 나라 지도자를 이제 또 뭐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의 이제 지도자들이 올 수도 있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박항서 감독과의 이제 마무리 과정을 베트남 축구협회도 잘 마무리하면서 좀 이제 새로 이제 감독 후보군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아직은 임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결별이 확정됐기 때문에 슬슬 움직일 것 같은데요. 네. 그에 대한 소식도 저희가 좀 살펴보고 또 한국인 감독이 가게 되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제 박항서 감독이 차기인 거예요. 네. 아무래도 베트남에서 워낙 큰 성과를 냈기 때문에 다른 동남아시아 팀들이 노릴 것 같거든요. 예, 그거는 뭐 당연히 난 사실이고요. 이제 내년 1월이면은 자유의 몸이 되기 때문에 네. 어느 팀이든 뭐 박항서 감독 노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베트남과 인접한 나라들, 뭐 동남아 쪽에서는 뭐 싱가포르나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 쪽에서는 이미 뭐 박항서 감독에 대한 관심이 그 전부터 있었다고 하고요. 또 중국도 이제 워낙 이 중국이라는 네. 나라가 축구 발전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또 한국인들도 그동안 많이 갔었는데 중국 쪽도 이제 뭐 박항서 감독에 대한 이제 관심 리스트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프로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뭐 프로팀도 있고 뭐 대표팀도 있고 뭐 이렇게 사실 이제 그럴 수 있는 게 중국은 이제 어쨌든 월드컵도 못 나가고 팀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있죠. 예. 그래서 당장 또 내년에 아시안컵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도 있고 그래서 아시아 축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제 적임자인 뭐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도 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패배했던 바도 있고 또 사실은 최근에 뭐 코로나 이후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예전에 뭐 리피 감독을 데려갔다거나 칸나바로 감독을 한다거나 이런 그 큰 돈을 쓰진 않잖아요. 그런 네. 상황이라면 역시 좀 가성비도 좋고 그렇죠. 무엇보다 베트남을 데리고 중국보다 좋은 성적을 냈으니까 그럼 박항서 감독을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또 중국 축구가 또 과거부터 한국인 지도자들에 대한 그 굉장히 긍정적인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박항서 감독이 뭐 본인이 이제 계속 외국 생활을 뭐 할 의향이 있다면은 뭐 또 이제 중국 쪽에서 제안이 온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제 이거는 모든 게 다 그 하나의 가능성 이제 썰일 뿐이지 이제 박항서 감독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아니죠. 진행된 건 하나도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만두겠다고 말을 그쵸.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것이고요. 예. 또 뭐 국내 복귀 가능성도 이제 염두에 둘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K리그 감독으로 복귀를 하는 거는 아마 조금 이제 일단은 계약이 1월에 끝나기 때문에 예. 그때는 이제 K리그 팀들이 동계훈련 이제 한창 시작하고 있을 때거든요. 예, 시즌 준비를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타이밍상 1월 바로 취임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 팀이 준비가 안 되는 상황,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K리그 감독들이 좀 이제 많이 연령대가 낮아졌기 때문에 박항서 감독이 국내에 복귀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도자보다는 이제 행정 같죠. 뭐 예. 구단 대표이사라든지 뭐 축구협회의 뭐 이런 임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좀 다른 또 본인의 이런 좀 다른 방향으로 해서 또 한국 축구에 기여하는 것 이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봅니다. 실제로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히딩크 감독을 보좌한 코치였고 또 굉장히 풍부한 또 경험, 게다가 베트남 대표팀을 맡으면서 이끌었던 그 수많은 경험들이 뭐 감독으로 좀 일을 하면서 기여하기보다는 대한축구협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죠. 한국 축구 전반에 조금 이제 노하우도 전수하고 또 뭐 다양한 기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감독보다 더 많은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 그 팬들이 입장에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사실 이제 벤투 감독이 계약 기간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니까 네. 딱 그제 끝나면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을 떠나니까 일각에서 박항서 감독이 한국 대표팀 하면 어떨까라고 궁금해하는 팬들도 많잖아요.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은 이제 협회가 어떤 방침으로 이제 대표팀을 운영할지에 대한 그것이 가장 중요할 듯 싶고요. 그래서 뭐 외국인 감독으로 일단 4년을 이제 온전히 다 채운 이제 첫 케이스가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뭐 벤투 감독의 그 축구 스타일이 이제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고 있잖아요. 예. 벤투 감독과 성향이 이제 이런 비슷한 이제 빌드업 축구에 이런 좀 굉장히 좀 조직적이고 그런 축구를 하는 지도자가 이제 와서 이제 그런 축구 스타일을 좀 더 이어나가서 한국 축구를 조금 발전시키는 이제 뭐 가깝게는 이제 일본이 계속 이제 비슷한 일본이 이제 계속 비슷한 스타일의 이제 지도자들을 이제 와서 이제 발전을 시켰잖아요. 예.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오히려 올바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박항서 감독은 대표팀 감독 본인도 분명히 이제 욕심은 있겠지만, 그렇죠, 사람이니까요. 뭐 그것도 이제 좀 더 지켜봐야겠죠. 예, 뭐 현실적으로는 이제 벤투 감독과 결을 같이 하는 감독이 와서 혹은 벤투 감독이 뭐 연장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아시안컵을 좀 원활하게 준비하는 것이 낫지. 박항서 감독이 능력 있는 지도자는 맞지만 스타일상으로는 사실 이제 베트남에서 좀 역습 축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물론 그것만 가능한 감독은 아니지만 일단은 뭐 이제 가능성을 크게 보진 않지만 일단 새로운 소식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월드컵 대표팀의 일정도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네, 이제 K리그가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끝났는데, K리그 1이 이제 이번 주말에 끝나는데, 이제 네. 맞춰서 이제 일정을 이제 협회에서 다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먼저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국내파 위주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10월 21일 금요일에 국내파 중심으로 된 대표팀 소집 명단이 먼저 나올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일주일 뒤 이제 10월 28일에 이제 벤투 감독이 파주 NFC에서 그 선수들을 소집할 예정이고요. 예, 이 선수들이 최종 명단은 아닌 거죠? 아니죠. 네. 이거는 이제 국내파 위주,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중국 등 이런 이제 동아시아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모인 이제 1차 훈련 명단이고요. 네. 그래서 이 선수들로 이제 11월 11일 금요일인데 이제 아직 장소는 이제 상대팀은 미정이지만 이제 출정식을 경험한 이제 최종 평가전 이제 그걸 이제 국내에서 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유럽파가 포함된 최종 26명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예, 11월 12일 토요일인데 그러니까 출정식 경기 때까지는 그래도 이제 국내파 후진 네. 멤버들에게 이 경기까지 보고 그렇죠. 결정한다는 좀 희망을 줘야 네, 또 그렇죠. 동기부여를 가지니까 요 경기까지 진행하고 명단이 나오고요. 그럼 출국은 언제 하게 되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명단이 나오면 이제 11월 14일 새벽 0시 25분 카타르 항공 QR859편으로 이제 카타르 도하로 이동을 하는데 요때는 이제 코칭 스태프하고 이제 국내 평가전에서 뛰었던 이제 선수들만 이제 출국을 합니다. 왜냐? 이제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이제 현지 합류거든요. 예, 손흥민, 김민재 등 이제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소속팀 일정을 마치는 대로 바로 이제 도하로 직접 합류를 하기 때문에
국내로 돌아와서 같이 이동하는 이제 그런 스케줄은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11월 13일까지 유럽 축구 리그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정을 맞추고 한국에 왔다 가는 것은 뭐 시간적으로나 네. 체력적으로나 낭비라서 우리 안방에서 이 선수들의 출정을 보진 못하지만 바로 와서 훈련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상대국인 가나라든지 포르투갈 이런 팀들은 11월 16일, 17일에 카타르 현지에서 평가전을 하더라고요. 우리 대표팀도 그러면 이제 H조라서 좀 경기까지 시간이 좀 있는데 현지에서 평가전 계획이 좀 있나요? 네, 이제 이전 이제 뭐 러시아 월드컵 때도 그렇고 이제 현지에서 평가전은 이제 한 번씩은 했거든요. 네. 이제 최종 리허설 겸으로. 하지만 이제 이번에는 그 국내 평가전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도하에 가서는 그냥 훈련만 하다가 이제 조별리그 이제 경기를 준비하는 걸로 이제 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랑 다르게 이제 뭐 평가전은 이제 안 하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뭐 부상의 위험성이 그렇죠, 또 있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뭐 제가 볼 때 이제 9월 멤버가 거의 이제 유력하죠. 본선에 갈 네. 멤버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그 벤투 감독 부상에 맞게 이제 뭔가가 됐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예. 더 이상 뭐 훈련을 통해 경기를 통해서 테스트를 할 거는 없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또 과거에 보면은 대회 앞두고 큰 부상으로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그렇죠. 못 뛰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잖아요. 주전 선수 일부가 이제 이탈을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뭐 일주일 이상을 이제 훈련 준비하는 걸로 이제 보낼 예정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소개를 드렸고 공개가 됐었지만 벨기에 대표팀과의 평가전이 논의는 됐었는데 벤투 감독도 사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특히 직전 평가전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그렇죠. 차라리 이제 자체적으로 훈련하면서 조직력도 끌어올리고 전술적으로 맞추는 게 낫지 경기하다가 다치는 건 큰 손해라서 이 경기 없이 이제 월드컵 본선 준비하게 되는데요. 월드컵에서 결국 어떻게 경기를 치게 될지 또 어떤 선수가 본선에 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박항서 감독의 향후 상황도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한준TV는 김성진 기자와 함께 직접 취재한 이야기들로 축구 소식 면밀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